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에 보내드리는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있죠. 귀성 귀경객들은 도로는 물론 해상과 항공교통도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버스와 여객선은 운행이 평소보다 늘어납니다. 인천공항은 24일과 27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줄어든 만큼 어느 때보다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인천 종합터미널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15,000여 명, 닷새간 총 7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24일부터 사흘간 주차장 558면을 무료 개방하고 승차권 매표 인력을 늘려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은 약 18,500여 명. 인천해수청은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시 기준보다 42회 증회하는 등 수송 능력을 114%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해수청 내 지역대책본부를 꾸려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늘길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103만 9,144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과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모두 24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7일로 전망했습니다. 공사는 혼잡 완화를 위해 출국장 연장 운영, 공항철도 임시열차 추가 투입 외에 최근 발생한 우한 폐렴에 대비해 방역 체계도 강화합니다. 한편 공사는 시민들에게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셀프 체크인 등 스마트 서비스 활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우리의 전통 음식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낯선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만두피 위에 속을 듬뿍 올립니다.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주면 예쁜 만두 모양이 완성됩니다. 한국의 설 명절 대표 음식인 만두. 서구의 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만두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만두를 빚으며 한국의 명절 음식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아요. 재밌고. 잘 빚은 만두는 찜기에 넣고 푹 익힙니다. 육수에 만두와 파, 각종 고명을 더해 끓이면 먹음직스러운 만둣국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전통 풍습. 하지만 매년 명절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문화로 느껴집니다. 참 이런 행사 할 때마다 우리 교회안도 생각나고 다문화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또 재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날 행사에는 서구 검암경소동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실 수강생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여 한국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새 가족을 꾸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 낯선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동안 명절 되면 인천 섬으로 가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설부터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건데요. 일부 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배싹을 지원했습니다. 명절인 설과 추석에 인천 10개 항로 여객선의 운임을 100% 지원해 준 겁니다.
섬 주민과 귀성객은 물론 관광객들이 배표를 미리 예매하면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사업 추진 2년 만에 여객선 무료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정작 섬 주민과 가족들이 배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인데 이분들이 여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자기네가 못 나온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소식에 일부 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싹 지원으로 그나마 명절 때 관광객이 많이 유입됐는데 지원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하다가 안 오니까 엄청 그 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했으면 하는 그 주민들, 섬 주민들 그 바람이에요. 시민사회단체도 여객선 무료 운영 전면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섬 주민과 귀성객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시에다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자, 이거를 뭐 본적지에 있는 사람까지 넓혀서라도 혜택을 우선 주고 그 나머지를 이제 관광객들한테 표를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 보완을 해야지 이게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걸 중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토론회를 한다든가 여론 수렴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이거를 중단시키면 섬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인천시가 올해 배싹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시는 섬 주민 사전 예약 등을 시행했지만 민원이 계속됐다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부평의 한 금은방이 단 40초 만에 털렸습니다. 버젓이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에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금융기관과 편의점, 1인 여성업소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명절 치안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CCTV 설치 여부를 비롯한 방범시설을 점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시험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는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근무자 배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혹시 야간에 여자분 혼자 근무하시거나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주변 금은방도 방문해 비상벨과 CCTV, 셔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 부평에서 40초 만에 금은방이 털리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금은방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겁니다. CCTV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밖에 2개 있고. 이게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내려온 수견문이에요. 설 연휴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빈발합니다. 재작년 2,600여 건이던 112 신고는 지난해 2,700여 건으로 3%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범죄 신고도 469건에서 479건으로 2.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방범 진단 결과 금융기관과 편의점, 여성 1인 업소 등의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증품 같은 거는 소중한 기증품 지구대에 보관해 주시면 지구대에도 안전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3시 38분쯤 부평구의 금은방을 침입해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4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보급 확대로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의 사건, 사고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명절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족 대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각종 교통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시민들이 아플 땐 또 어떻게 되는지 가족과 나들이는 또 어디로 가면 될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종합대책 세우고 계시죠? 네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올해도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물가 안정과 교통, 또 성묘대책 등 그리고 응급의료 등에 대해서 11개 분야 세부 대책을 수립했고요. 24일부터 27일까지 12개 상황반에 670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으로 24시간 운영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시기도 하실 거고 다른 데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타향 생활하시다 돌아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먼저 교통 대책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시는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서 주요 대중교통수단을 증편하고 민자터널 통행료도 면제하는데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평상시보다 각각 19대와 8대를 증차하고요. 설을 맞아 섬 지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연안 여객선 한 척을 증강해서 횟수를 늘려 운영합니다. 또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도 명절 당일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종착역을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해서 시내 교통 혼잡도 줄일 예정이고요. 설 전날인 24일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는 문학과 원적산 그리고 만월산 세 곳의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데요. 터널을 이용하실 때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바로 요금소를 통과하니 정체가 예상되는 주변 도로의 통행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도 새벽 2시까지는 운행을 하고 네. 요금 800원 내는 네네. 그 민자터널도 사흘간은 요금을 면제한다. 네네. 이렇게 보냈군요. 네. 명절 때 특히 차량들이 밀리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 인천 가족공원 전통시장이 대표적인데 네네. 이런 대책도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 부근은 설 당일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는데요. 대신에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분 간격으로 동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요. 또 먼 거리에서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변 학교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임시 주차장으로 제1고등학교는 24일부터 27일까지, 동암초등학교는 설 당일만 개방됩니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주차 공간이 불편한 또 부족한 농수산물 시장, 또 종합어시장, 거부시장 등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고요.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을 위해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데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5%, 또 모바일로는 최대 10%까지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을 볼 때 만약에 10만 원을 보면은 한 1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모바일로 구입을 하시면. 그러게요. 자, 연휴 때 급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있나요? 네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요. 길병원을 비롯한 20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진료를 실시하고요. 그 외 병원과 의원, 또 공공심야약국 7개소를 비롯한 휴일 지킴이 약국은 연휴 기간 중 지정 일자에 문을 엽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면 더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23일 18시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비상진료 기관과 또 휴일 지킴이 약국의 주소, 또 운영시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는데요. 현재 미추홀구 인형약국과 부평구 동안프라자 약국, 그리고 서구 성모약국, 중구 인일약국, 또 남동구 보광약국 등 지역별로 7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비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외에도 혹시 뭐 시민들에게 알려주실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네. 지금까지 인천시가 마련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명절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과 또 각종 생활민원 처리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032-120을 누르셔서 미추홀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연휴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등 생활민원과 또 땅꺼짐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처리해 드립니다. 끝으로 연휴 기간에도 인천시립박물관, 또 송암미술관, 그리고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정상 운영되고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설 명절 전시관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인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올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게 되는데요. 경자년은 힘찬 쥐의 해라고 불립니다. 네, 역술인들은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왕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예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60갑자의 37번째 해로 쥐의 해입니다. 쥐는 12지의 첫 자리로 특히 올해는 목, 화, 토, 금, 수 5행 가운데 가장 강한 금을 뜻하는 경을 만나 힘센 흰 쥐의 해라고 불립니다. 농경 생활이 주를 잃었던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겐 해로운 동물이지만 뛰어난 번식력 때문에 12지신으로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깨끗하고 희망적인 기운이 왕성한 한 해가 될 것이란 것이 역학적인 해석입니다. 황금도 쥐지만 흰지는 어쨌든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 성질 자체가 번식이고 변화하고 뭔가가 연결되고 많이 생기는 해다 보니 뭔가 모르게 금전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해고 자손들도 예를 들어서 애기 없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는 해고 그런 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인 전성시대라 불리며 혼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주변을 둘러보고 다독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염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 좀 따독거려주고 회사 떨어졌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좀 걱정하시지 말고 더 사랑으로 따독거려주고 사회에서 청춘 남녀를 좀 안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9년 황금 돼지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2020년은 경자년은 쥐의 해죠. 쥐는 다복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경자년의 하얀 쥐는 옛부터 상서로운 쥐라 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데요. 쥐에 얽힌 이야기를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통하는 쥐. 번식이 왕성한 데다 항상 쉬지 않고 이를 갈아야 하는 특성이 곧 부지런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쥐는 영리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2지 동물의 순서 중에서 쥐가 맨 앞자리를 꿰차게 되는 설화 속 이야기가 이를 빗대어 말해줍니다. 옛 설화에 따르면 예전에 옥황상제가 12띠 동물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려고 경주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까지 누가 1등으로 도착하느냐. 근데 쥐는 자기 몸도 작고 다리도 짧으니까 1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꾀를 냈죠. 그래서 소의 등에 몰래 올라찼다가 소가 도착하기 직전에 결승선에 뛰어내려서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설화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은 60갑자로 경자년. 경자년의 경은 흰색을 뜻하며 옛부터 흰지는 상서롭다고 하여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흰 쥐띠는 세종실록에 상서로운 등물로 언급되는데요. 상서롭다는 뜻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 쥐띠의 때에는 그 해에는 각 가정에 그러한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쥐의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00년대 이전에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1504년에는 갑자사화가,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1792년에는 프랑스 왕정이 무너졌고 1864년에는 앙리 듀낭의 제안을 통해 적십자 조약으로 불리는 제네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온 1912년에는 영화로도 유명한 타이타닉이 침몰했습니다. 1936년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또 1960년에는 4.19 의거가 일어났고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면서 이동통신 강국의 길로 내딛게 됩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가 가져다줄 풍요와 성공, 행운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이번 토크앤뉴스 시간에는 변영주 한국전통문화예절원장 모시고 설날의 의미와 명절 풍습에 담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대명절로 꼽히는데요. 먼저 설날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세수 또는 연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원단 또는 원일이라고 불려지고요. 우리 세시풍속 중에서 가장 큰 으뜸이 되는 명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네, 설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날로서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정신과 마음가짐으로서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빔 옷이라는 새 옷을 입고 차례를 지냈죠. 네, 그리고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친지 어르신과 동네 이웃 어른들을 찾아뵙고 새해 첫 인사를 하는 큰 세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끼리는 서로 만나서 덕담을 주곤 했는데요. 네. 자, 덕담은 주로 과거에 합격하세요. 또 승진하세요. 또 순산하세요. 등남하세요. 또는 재물을 많이 모으세요라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덕담은 오늘날 우리의 덕담과 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고 하셨는데요. 평소 네. 지내는 제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례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간략한 명절에 제일회로서 엽차를 올렸기 때문에 간략한 의미로서 제일회를 차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대중화된 상용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쓰는 대신에 술을 쓰면서도 제례의 명칭을 제사 또는 또 차례라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례를 제사와 가끔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내는 날짜, 시간, 그리고 대상, 그리고 장소와 차려지는 제수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내는 날짜는 언제인가? 자, 제사는 기제라고 합니다. 기제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로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 지냅니다. 자, 지내는 시간은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냅니다. 자, 지내는 대상은 기제는 조상과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님을 지냅니다. 즉 4대 봉사란 말 들어보셨죠? 네. 4대 봉사의 대상 조상님을 지냅니다. 자, 지내는 장소는 기제는 봉사자, 즉 장자 또는 장자의 손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고, 차례는 가정이나 묘지에서 지냅니다. 차리는 제수는 기제는 매와 갱, 즉 밥과 국을 올리고, 차례는 명절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제사에서는 해라고 해서 생선 젖을 올리는데, 차례에서는 이 해 대신에 식혜, 우리가 먹는 식혜를 대신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제사에서는 숭늉을 올리는 반면에 차례에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자, 제사는 술을 올리는 절차가 삼원이라고 해서 초원, 아원, 종원 3번 이렇게 올리는데,
차례에서는 한 번만 올리게 됩니다. 자, 제사에서는 또 한문, 계문이라고 해서 조상님께서 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잠시 자리를 피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차례에서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제는 정식 제사를 하고 명절 차례는 약식 제사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상 음식의 종류나 방향, 절차 등 이런 것도 배도 중요하겠지만 제를 올리는 자의 정성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네, 떡국이라는 음식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떡은 한자로 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우리나라 지역 명칭 중에서 병점이라는 지역을 혹시 아십니까? 병점역이요? 네. 역은 들어갔습니다. 네. 수원 아래에 있는 병점역입니다. 자, 그 지역은 예로부터 떡집이 많이 모여서 있다라고 해서 지역을 병점이라고 붙여진 명칭입니다. 자, 그랬듯이 떡국을 병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병탕을 몇 사발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나이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떡국을 첨세병이라고 하여서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동국 세시기의 문헌에 따르면 떡국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그 떡국에 담긴 소박한 염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통 양력 1월 1일은 신정, 그리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을 구정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말이 생겨난 걸까요? 네, 원래 설날은 정월 초하루를 말하죠. 즉 음력 1월 1일로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 중 우리 민족 최대 명절로 손꼽힙니다. 구한말에 양력이 들어온 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날에도 설을 세웠습니다. 자, 1894년 갑오경장 때 개화당의 김홍진 내각에 의해 음력이 폐지됐고 또 양력이 채택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의 명절 설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일제는 우리 문화와 우리의 민족 전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명절을 부정하고 일본 명절만 쇠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설을 구정이라고 해서 깎아내리면서 민족 정신을 없애려 하였죠. 그리고 일본 설인 신정일을 쇠라고 강요하고 이때부터 신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정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자, 광복 후에도 설날에 대한 기대는 설날에 대한 그 천대는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법령상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지만 음력설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반면 양력설은 1월 1일부터 3일간 연휴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다가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 민속의 날로 정했던 구정을 1989년 설날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3일간의 연휴로 한 것이 지금의 우리 명절 설날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래 구정, 신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는 일제 우리 문화 민족 정기의 말살 정책과 함께 자, 일제 강점기의 흔적인 구정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는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정기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이란 말을 앞으로는 꼭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TV로드 인천방송과 함께 설 풍속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정성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크게 가져보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 명절과 관련된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살 아이를 둔 최모 씨.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1, 2분마다 소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빈뇨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최 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숟가락통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줬다 뺐다 하면서 아이가 약간 짜증을 내는 듯이 하니까 숟가락통으로 아이를 머리를 쳤어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하고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자지러지게 우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뭐 안았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아이 고개가 갑자기 뒤로 한 두세 번 뒤로 확 젖혀지는 거죠. 또 다른 학부모도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선생님이 아이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엄청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잡이를 아니야 이러면서 울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밥을 먹을 때도 그 사건 이쯤에서는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여러 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 그래요? 아동학대 피해는 확인이 된 거고. 가해 교사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군구 단체장이 맡던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선출하게 됐습니다. 인천시 체육회장은 강인덕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벌써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제3대 인천시 체육회장에 취임한 강인덕 회장. 유효 투표수 389표 가운데 177표를 얻은 강 회장은 171표를 받은 이규생 후보에 단 6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규생 후보가 지난 13일 인천시 체육회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치른 출정식에 선거인단 일부가 참석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선거인을 모이게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데 일단은 10명 이상이 모였고 추첨식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막 걸려 있던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다 규정되어 있고. 시체육회 선관위는 출정식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 최소 10명의 선거인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강 당선인이 군구 종목단체에 사비로 경여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기부 약속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선관위엔 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선거에 사조직까지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조사한 뒤 선관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11호 추진하려던 검단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주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도 짓는 걸로 바뀐 건데요.
적정성 논란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는 그대로 방치된 46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지정 해제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총 5,641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 46개소 2.91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심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는 여의도 크기의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전임 시장들이 내리지 못했던 과감한 결단이었지만 최근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구 할매산 일대 검단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이곳은 시비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민간 특례로 변경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좌측과 우측 상단에 1,677세대의 공동주택을 넣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난개발은 물론 한남정맥 완충구역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민간기업의 특혜 시비도 불가피하다며 인천시가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강요 환경청도 협의 의견을 낼 때 이거는 한남정맥 훼손과 숲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근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인천시가 안건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난개발, 특히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이 인천시는 논란이 일자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사업이 민간 특례로 변경된 경위를 파악한 뒤 도시계획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내항 재개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 사업은 물론 18부두 재개발도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국시비 396억 원을 투입해 내양 8부두 폐곡물 창고에 조성하려던 상상 플랫폼 사업. CJ는 아시아권 최초의 디지털 기술 접목 테마파크, 신개념의 영화관,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CJ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내양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는 지난달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내양 1부두 일대 4만 1000여 제곱미터를 사업지로 신청했습니다. 혁신지구 선정 시 국비 250억을 지원받아 해양산업 클러스터, 뮤직 플랫폼, 복합행정센터,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기도 전에 신청 단계부터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공동으로 참여했던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내양 18부두 재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사업자 유치에 실패했던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도시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달 초 3자 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안을 놓고 인천시와 IPA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에선 최근 3년간 총 3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총 36건으로 평균 한 달에 한 건꼴이었습니다. 대형 화재는 관할 소방서 인력이 총동원되는 대응 1단계 이상 규모를 말합니다. 전체 화재의 60% 이상이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업무시설 화재가 16%, 공사장 화재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서구와 남동구가 각각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곳 모두 공장 밀집 지역으로 서구에만 공장 1,900여 곳이 가동 중입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총 56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입니다.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에 이어 서구에서는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구와 부평구에서도 화재로 각각 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2월에서 3월 사이에 전체 대형 화재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7건, 1월이 5건 순이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겨울철엔 날씨가 건조하고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며 가정뿐 아니라 산업시설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서구 지역화폐 서로이음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선보였는데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행한 서구 지역화폐 서로이음입니다. 10%란 파격 캐시백 혜택을 제시하며 인천의 지역화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로이음 가입자 수는 29만 6천여 명. 14세 이상 서구 주민의 65%가 서로이음을 사용한 셈입니다. 발행 규모는 4천억 원을 넘어섰고 국시비를 포함해 캐시백 2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서로이음 시즌2의 시작을 알린 서구. 이재현 서구청장은 캐시백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시백만 의존하는 지역화폐,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플랫폼 속에서 서로 조우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이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즌2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새로운 카드 디자인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서동이 마스코트에 이어 점과 선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서로이음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존 시즌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입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점주가 결제 금액의 3%에서 최대 7%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구는 100억 원 한도 내에서 2% 추가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로이음 앱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과 결제도 가능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겐 혜택 플러스 가맹점과 같은 단계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배달앱에 내야 하는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서구민의 전용 배달 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3% 할인으로 모든 비용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구에서 생산되는 제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리 서구몰과 서구에서 제조되는 식품 구매 창구인 냠냠 서구몰, 또 서로 도움은 지역사회 기부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구 소식 창구도 신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역화폐의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효과가 있지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굉장히 상당히 있음을, 지역 공동체가 또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두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로이음. 캐시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